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새롭게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게 된 허용진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허용진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 두드러진 정치 활동이 그렇게 없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겠다고 결심을 하시게 된 건지요? 예, 저희가 서울 생활을 하다가 예. 내려온 지가 만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역에 살면서 정치라는 게 저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삶을 보살피는 게 정치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인식하고 있는 차에 예. 저도 한번 참여해서 예. 도민들이 삶을 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정당 생활을 예.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번 대선에서도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고 예. 지방선거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예. 우리 당의 문제점, 그 개선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예. 적임자가 저 허용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도당위원장에 예. 이렇게 출마를 해서 예. 당선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지난해 8월에 이제 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고당으로 이제 지정되는 불미스러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쭉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위원장 취임하시게 됐는데 도당 조직 정비를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우선 도당 조직을 예. 쇄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으로 도당 예. 주요 인사를 임명을 해서 예. 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아울러서 예. 읍면동 조직을 활발히 활성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재정비 예. 하는 게 우선 제일 급한 게 아니냐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 만에 도지사 선거에도 패할 정도로 사실 완패한 셈인데 또 그리고 이 정당 지지도 면에서 전국적인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엇비슷한데 제주는 또 유독 좀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주에서 국민의힘의 인기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인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예.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 대규모 탈당이 이루어지는 아픔을 저희들은 예. 겪었습니다. 그 후에 하루아침에 자리를 잡을 수 없어서 꾸준히 우리가 회복 단계다. 예, 조직을 하면서 회복시켜 왔고 예. 아까 지적하신 바는 좀 다른데요. 예. 대선에서도 우리가 약간 밀렸습니다. 예. 다만 지방선거에서는 예. 대선 때보다 예. 더 지지율이 높아졌고 예. 저기 서귀포 지역에서는 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은 예. 도의원 선거도 민주당보다 1석을 더 얻었고 당 지지도 측면에서는 민주당보다 4% 앞섰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예. 발견했고 그 희망을 이어간다면 예. 곧 민주당보다 예. 더 지지율이 높은 예. 집권 여당이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인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예. 거군요. 예. 그러면 이제 2년 후 22대 총선에서는 뭔가 좀 더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당연히 그렇게 예.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당내 투표권이 있는 도당의 책임 당원이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서 11,000명까지 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금 권리당원이 한 3만 명 수준인 것에 비하면 아직은 좀 열세지 않습니까? 앞으로 당원을 좀 어떻게 늘려나가실 계획인지요? 읍면동 아까 말씀드린 바죠. 읍면동 조직을 예. 정비해서 예. 중심으로 그 조직 중심으로 당원 배가 운동을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예. 민주당에 못지않은 우리 예. 책임당원 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켜봐 주시면 예. 꼭 지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책임당원이 3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켜봐 주십시오. 예.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 초반부터 야, 이러다 내임덕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여론을 좀 들으셨으니까. 구체적인 진단은 못 하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가장 큰 요인이 문재인 정권 시절의 내로남불의 극치 그 현상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가 높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일시에 그것을 충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망감 곧 극복될 겁니다. 그런 실망감은. 왜냐하면 중앙정부 조직이 안정화되고 민생 중심의 정책 행보를 이어간다면 윤석열 정부의 능력과 진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반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정치권의 핫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는 문자를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보일 때만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맞받아치는 그런 또 입장을 표명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내 그리고 뭐 좀 대립 양상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앙 정치에 대해서 논평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쪽 다 당에 대한 애정이 표현인데 그 표현 방식이 다소 기대치에 못 미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당의 발전을 위한 진통의 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선회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최근 어떤 행보, 뭐 지금 울릉도에 가 있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제 정지된 당대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당위원장에 취임하시면서 오영훈 도정의 견제 역할을 충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최근에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인사를 오영훈 지사가 내정자를 발표했는데 뭐 사전 내정설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들이 그대로 기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전에 우려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이럴까 봐서요. 오영훈 도정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도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었는데 첫 인사는 그야말로 실망 그 자체입니다. 선거 공신을 자리에 앉힌 것 외에 그분들이 무슨 행정 능력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 도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행보가 다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제가 나서서 오영훈 도정을 확실히 견제하고 비판해줘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 도민들도 그렇게 저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오영훈 지사가 취임한 직후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 우리 협치를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한 달이 안 됐지만은 오영훈 지사의 행보를 볼 때 협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영훈 지사가 저희 당을 방문했을 때 협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번 후보자 내정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오영훈 도지사가 협치를 하고 싶으면 협치의 목적이 도민이 행복 증진에 있는 것인데 도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마음을 열고 진정성 있게 협치의 틀을 갖고 저희 당에 손을 내밀어야 저희들이 이에 호응해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고 이렇게 나가야 우리 제주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직 멀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지금 제2공항 문제인데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2공항 건설을 어떻게든 추진하기로 사실
확정이 된 상태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습니다. 제주도나 도의회에서는 일단 정부의 움직임을 좀 지켜본 이후에 그 다음에 도민들의 의견을 묻자라고 좀 신중론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당의 입장 정리는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요? 당연히 제2공항은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 찬반 갈등은 해소 내지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조를 저희 당은 따를 것이고요. 예.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도정을 책임지고 우리 지역 정치를 20여 년 이상 져온 민주당 국회의원들, 예. 오영훈 지사도 당시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2공항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지를 않았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신중론인지 지켜보자는 등 애매한 입장을 피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그 도지사나 그 민주당 위성군 등 국회의원들이 행보는 예. 도민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갈등을 해소하거나 관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해서 자신이 분명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을 하고 싶으면 찬성이든 반대든 분명한 입장을 밝혀놓고 그 속에서 갈등 요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사유로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갈등 요인이 무엇인가를 적어도 분석은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지금까지 원희룡 도정도 그런 노력 안 했고 오영훈 도정은 아예 그런 마인드조차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신중론을 펼치기보다는 뭔가 사전 작업을 미리 좀 하는 게 낫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영훈 도정이 사실상 가장 밀어붙이고 있는 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입니다. 제주를 몇 개로 쪼갠 다음에 다시 재편성하겠다는 건데 이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용어 자체가 제주형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용어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면 부활이지. 그게 제주형 따로 있고 서울형 따로 있다는 거는 그거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도입이라고 해야 된다고. 솔직해야죠. 기초자치단체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는 게 부활인 것이죠. 어떻게 도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 쪽에 어느 쪽에 지금 입장이십니까? 위원장께서는?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를 우리가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 도민 자주 의사결정권 이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정치적 수사를 내세워서 실현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즉 부활에 대한 법 개정도 안 되는데 법 개정도 아니 된 상태에서 추진한 게 문제다. 이거 도민 여론만 분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다가 법 개정이 안 되면 논란이 더 커진다.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진정으로 자치단체 부활을 하고 싶으면 상위법 개정, 제주특별법 개정에 진력해달라. 더군다나 민주당이 다수의석인데 절대 다수의석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도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먼저 특별법 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법 개정을 먼저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면서 지금 도당위원장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 5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명도 국민의힘 계열 당선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2년 후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어떤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실 생각인지요?
일단 준비보다도 먼저 당연히 이길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20년 동안 예. 민주당 정치인들이 예. 국회의원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보여준 능력이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도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의 우리 당이 일신하는 모습이 보태진다면 예. 당연히 이길 것이고 예. 도민들도 우리가 당연히 이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위원장께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일단 하셨다가 후보 단일하시면서 일단 빠지셨고,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경선에서 패배하시면서 또 출마를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 2년 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인께서는. 도전하고 안 하고는 예. 정치 상황 보면서. 유권자들이 뜻을 따라야 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한다는 전자에서 유권자들이 마음을 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기서 뭐 출마하겠다 안 예. 하겠다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기회가 주면 당연히 예. 출마하는 건데 유권자들이 마음을 얻지 못하고 출마하겠다면 큰 소리 치면 그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유권자들이 마음을 얻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20개월 후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에 지금 도당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당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네.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당도 이제는 좀 젊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약자, 장애인, 여성, 청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정당. 그다음에 말로만이 아닌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정당.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수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연한 보수.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예. 앞으로 민심을 듣고 인생을 개선하고 하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예. 저희 당이 좀 도민들에게 다가가기가 아주 좋은 그런 정당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유연한 보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한창일 땐 코로나 끝나면 만나자는 게 일상이었는데 물가가 무섭게 뛰자 밥값 싸지면 만나자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젊은 층에서는 사람과 만나는 자리까지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주 여행 비용이 올라가면서 제주 방문을 포기했다는 관광객들의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뭔가 물가 대책이 나올 거라 버텨보지만 정부나 제주자치도의 뚜렷한 대책은 보이질 않습니다. 애써 되찾은 평범한 일상이 치솟는 물가 때문에 또 멈춰서는 게 아닌지 감히 걱정을 해봤습니다. 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